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 중고차 가격이 2달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더디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또한 굳건한 1월달 고용 지표로 인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뚝뚝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 폭이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다. 우리의 기대만큼 떨어질 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원유 공급 문제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1%에서 6.5%까지 뚝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완만한 속도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기사를 공유드렸습니다. 실은 이분은 최근 들어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고 기준금리를 이제 적당히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1월달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살짝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잘 꺾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연준은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가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 위원들도 점점 강력한 발언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먼저 우리의 파월 연준 의장은 어느 토론 자리에서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는 확실히 피크를 쳤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이분은 여전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가가 피크를 쳤다, 앞으로 인플레는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워딩만 기억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연준위원 세 분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월러 연준 의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 두 분의 힘이 센데요. 이 두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인플레는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를 빼먹으면 약한 섭하죠. 이분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기준금리 5.4%는 변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보면 사람들은 최종 금리 5.25%에 대부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3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한 번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 5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 최종 타겟치인 5.25%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5.0%에 베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버리니 사람들은 금리 인상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조금이지만 최종 기준금리 6%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0.3%, 0.2% 이런 식으로 몇몇 분들이 6%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너네 6%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6%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5% 정도가 적당하지 웬 6%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6%가 무슨 말이냐? 금리는 8% 정도는 올려야 지금의 인플레를 잡을 수 있어. 8%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크로하이브의 수석 전략가인 도미니크 두어 프레코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연준 6%에 베팅하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시장에서는 5.25% 이야기를 하는데 6%도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서 기준금리를 8%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2년물 국채금리가 6%를 훨씬 상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현재는 4.5%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가 4.75%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8%까지 올라가게 되면 2년물 국채금리는 당연히 6%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력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 8% 전망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즉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것 때문에 연준은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금리를 더 올리다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좋은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달러가 요즘 들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가 작년 하반기부터 쭉 내리다가 최근에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치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달러와 고금리가 필수적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높으면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라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생필품들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22년도에 연준은 그렇게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시 인플레가 고개를 들고 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고금리와 강달러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드린 도미니크 두어 프레코트가 말한 8%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고금리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장단기 금리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이 1980년대 이후로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돌려 해석하면 경기 침체 확률이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에서 검은색 커브가 2년물 국채금리이고요. 빨간색 커브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에서 검은색을 뺀 장단기 금리차가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은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금리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마이너스 폭이 작년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이야기고 지금 미국의 폭발적인 고용 못 봤어? 그럼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폭이 축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0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엄청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금리 흐름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지만 2년물 국채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폭이 결국에는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서 혹은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 시장이 잘못 읽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1월달이라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제 지표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절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계절적인 영향으로 1월 수치가 1월 고용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만 7천 건이라는 미국의 신규 고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1월 지표가 강력했지만 한 달로 결코 유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금 더 봐야 된다. 아직 경제가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은 그 다음 달에 수정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초에는 미국의 고용이 22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그 이전 수치 22만 건을 26만 건으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1만 7천 건이 나왔는데 3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 51만 7천 건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이 수치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고용이 이렇게 쭉쭉쭉 완만하게 흐르다가 이번에 51만 7천 건으로 우뚝 솟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어도 51만 7천 건이 20만 건, 10만 건
이렇게 엄청나게 하향 조정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 조정이 되어봤자 10만 건 이내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조정되어봤자 41만 건 이렇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고용이 어찌되었던 강한 것은 맞습니다. Very strong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를 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두 지표 역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가 나와 있는데 전망치는 6.2%로 나와 있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는 상황이고요.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1.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미국의 소비 역시 굳건하다. 이러한 지표가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망치가 6.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6.2%가 아니라 6.4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블룸버그 컨센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클리버랜드 CPI를 좀 더 믿는 편입니다. 현재 지난달에 6.5%가 나왔는데 이번에 6.48%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선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러한 경제 지표는 꼭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라는 것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에게는 재앙적인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오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미국으로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여러 나라들이 강달러에 힘들어하면서 달러가 필요해지면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2022년도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도 강달러를 견딜 만한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베팅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달러 강세는 단기간에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박스 상단에 갇혀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상승폭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신흥국 증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